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떠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까요? 최근 한 어르신의 사연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80세 김영자 할머니는 자녀들의 권유로 요양원에 들어간 지 단 3개월 만에 거동이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우시는 할머니를 보며 과연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70%가 6개월 안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공간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나이 들면 결국 요양원에 가야 하나?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주목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숨겨진 진실과 해결책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요양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나은 선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양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대해 상상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가족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 혹은 꽃이 만개한 정원에서 햇살을 즐기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는 장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가 꿈꾸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고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요양원을 당연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곳은 우리의 기대만큼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일까요? 요양원은 흔히 노후의 마지막 안식처로 여겨집니다. 깔끔한 시설과 전문적인 돌봄이 보장된다는 이미지는 많은 가족들에게 안심을 주곤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요양원의 어두운 현실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미영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가족들의 권유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나를 잘 돌봐주겠지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이 깨졌습니다. 밤이면 방문객의 눈을 피해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건 돌봄을 받으려는 것이었지. 존엄성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라며 김할머니는 깊은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요양원에서 관리 인원이 부족한 탓에 한밤중에 도움을 요청하던 어르신이 몇 시간 동안 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어르신들의 신체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치는 종종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발생합니다. 통계 자료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서울시 복지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원 내 인권 침해 신고가 862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매일 2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는 요양원 환경이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관리 인원의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시설, 그리고 미흡한 위생 관리는
집단 감염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서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일부 요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양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르신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일부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나 경제적 착취와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선택이 때로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노후의 모습일까요? 더 나은 선택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자립적인 노후라는 새로운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립적인 노후란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한 어르신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자립적인 노후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의 최재성 할아버지입니다. 은퇴 후 가족들과 떨어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게 된 그는 처음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점점 고립감을 느꼈고 자주 찾아오던 자녀들도 각자의 바쁜 생활로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요양원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을 탐방하던 중 방문객들에게만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면 더 빨리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한 그는 요양원 대신 혼자서라도 자립적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는 우선 지역 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자립적인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배웠습니다. 신체적 자립, 경제적 자립, 그리고 정서적 자립입니다. 최재성 할아버지는 자립적인 노후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신체적 자립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조언을 듣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체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 걷는 것도 벅찼지만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점차 체력이 향상되었고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나뭇가지를 이용해 팔 근력을 키우는 동작을 추가하면서 그는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내 몸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그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깨달았습니다. 산책 중에 마주치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고립감을 덜 수 있었고 하루 일과의 시작을 더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가 제 몸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키워줬어요. 신체적 자립을 회복한 후 그는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몸이 튼튼해지니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어요. 이젠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신체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취미였던 바둑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바둑을 즐겼던 그는 이 취미를 경제 활동으로 연결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마침 지역 도서관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교실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아이들이 과연 바둑에 관심을 가질까?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수업 첫날 그의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바둑판을 둘러싸며 배우고 싶다는 열의를 보였고 최 할아버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수업은 주 2회, 한 번에 2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바둑의 기본 규칙부터 전략적인 사고를 가르쳤고 동시에 바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게임 형식의 퀴즈와 미니 토너먼트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문제를 풀며 바둑의 원리를 배우거나 대국을 통해 경쟁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참가를 원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는 방과 후 교실뿐만 아니라 지역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으로도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 교실을 통해 얻은 수익은 연금에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 할아버지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이 바둑교실 덕분에 저도 활력을 얻고 있어요. 최 할아버지는 바둑교실 운영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안정감을 얻는 것을 넘어 자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둑판 앞에서 아이들에게 규칙과 전략을 설명하며 느꼈던 활기, 아이들이 승부를 겨루며 보이는 진지한 눈빛과 밝은 웃음소리는 그의 일상을 채우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바둑 한 수에 모든 집중을 쏟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요. 저도 한때는 저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죠. 최 할아버지는 아이들과의 교류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자신의 삶에도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와 소통하며 그는 또 다른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부모들이 건네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집중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라는 말 한마디는 그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불어 바둑이라는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수한다는 자부심도 최 할아버지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인생의 전략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도구라고 강조하며 아이들이 바둑을 통해 삶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들이 대국 중에 하나의 실수로 게임이 역전되는 걸 경험할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한 판의 바둑일 뿐이지만 이 경험이 너희가 앞으로 인생에서 실수를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될 거야.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자신도 다시 배우는 기분이 들어요. 최 할아버지는 바둑교실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은 물론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자신의 노후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교감하며 저 자신도 성장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라며 그는 환히 웃었습니다. 최재성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립적인 노후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께 또 다른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복지라는 새로운 돌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복지란 어르신들이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이는 가족의 협력과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몇 시간씩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여 식사 준비, 개인 위생, 가벼운 운동을 돕는 방문 요양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피로를 채워줍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간호 서비스는 의료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낮 시간 동안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회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주간 보호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83세 이순호 할머니는 몇 년 전 요양원 입소를 고민했지만 지금은 제가복지 덕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중풍 진단을 받고 몸이 점점 불편해지면서 요양원이라는 선택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걸렸고 그녀는 자녀들과 상의 끝에 제가복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어떤 하루를 보내며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7시 할머니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생활해야 하지만 집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큰 차이죠. 8시가 되면 요양보호사가 방문합니다. 보호사는 먼저 혈압을 체크하고 밤새 안녕하셨는지 따뜻하게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잠이 잘 안 왔다고 말씀드리면 기분 좋게 산책을 나가보자며 격려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내 상태를 세심히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아침 식사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식단은 철저히 관리되며 복용해야 할 약도 빠짐없이 챙겨줍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옆에서 지켜봐 주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걸 존중해 주면서도 도와주는 그 균형이 정말 감사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할머니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데 이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5분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분도 거뜬히 걸을 수 있어요. 공원을 돌며 만나는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봄이 오면 꽃들도 구경하죠. 요양원에 있었다면 이런 경험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매일 산책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할머니의 자립심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움직임은 그녀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이 배달됩니다. 요양원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자유가 정말 소중해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방문 간호사가 찾아옵니다. 간호사는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고 중풍으로 약해진 관절을 위한 재활 운동을 도와줍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주간 보호센터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미술을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엔 집에서 혼자 TV만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게다가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운동도 배우니까 더 좋죠.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단순히 활동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면 딸과 손주들이 집에 방문합니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얘기하며 할머니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손주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를 느껴요. 요양원에 갔다면 이런 소소한 행복을 놓쳤겠죠. 가족들은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처음 재가복지를 선택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익숙한 집에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 우리도 안심이 돼요. 이순호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요양원 비용 대신 집에서는 11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게다가 내 집에서 지내니 마음이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 덕에 인지 능력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3년 전에는 거동이 힘들었던 할머니가 지금은 손주들과 산책을 다닐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재가복지를 선택한 걸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이 결정을 잘했다고 말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이순호 할머니의 하루는 재가복지가 단순히 요양원의 대안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자립적이고 존엄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익숙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꾸려가며 가족과의 유대와 사회적 연결 속에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생활했다면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자유와 행복을 재가복지를 통해 찾았죠. 이게 바로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에요. 이 사례는 우리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재가복지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모델이 더 널리 알려지고 활용된다면 요양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입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을 이루더라도 여전히 사회적 고립이라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거나 일상 속에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주변과 단절된 삶을 지속하면 행복감이 감소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지역사회와 활발히 연결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건강과 정신적 안정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넘어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동체 활동이나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현남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과 공동체 활동이 어르신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8세 현남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작은 동네에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이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이 커져갔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며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점점 사람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토록 힘들 줄 몰랐어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도 점점 사라지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죠. 이런 상황에서 동네 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현 할아버지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색함을 느꼈지만 첫 모임이었던 동네 음악 동아리에서 그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동아리는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리듬 악기를 연주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는데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게 되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구나 싶었죠. 음악 동아리는 현 할아버지에게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매주 열리는 모임을 기다리며 평소에도 자주 흥얼거리게 되었고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아리에서의 첫 공연 후 그는 다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쳐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라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음악 활동 외에도 그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텃밭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땅을 함께 가꾸며 채소를 심고 수확하는 일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면서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함께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는 시간은 할아버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나눔이 제 삶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주더군요. 이처럼 지역 사회와의 연결은 현남철 할아버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내가 오늘은 뭘 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까 생각하며 아침부터 설레죠. 이렇게 웃을 일이 많아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현남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지역사회 돌봄과 공동체 활동이 어르신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족들도 이런 변화를 반겼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놓여요. 하고 그의 아들은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고립을 막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모두 아우르며 어르신들이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남철 할아버지의 사례는 지역 공동체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런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립적이고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양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주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때 노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자립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자립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연결과 소속감이 없다면 그 행복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례들처럼 익숙한 환경에서 재가복지와 지역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자립적으로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자신이 사회에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돌봄과 공동체 활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제공하고 외로움을 해소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노후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더 나은 노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